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모평균의 구간 추정인데 두 번째 케이스인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이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경우에는 모평균의 구간 추정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시그마 제곱, 이제 모분산 대신에 그 추정량인 표본 분산 S제곱으로 표본 평균을 표준화해가지고 이제 T분포 확률 변수인 T로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요거에 해당되는 요 D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틀은 똑같아요. 이 프레임워크는 똑같아. 요걸 만족하는 이 D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서부터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요런 구간 어떤 정해진 그 신뢰 수준에 따라서 대응되는 이런 구간, 점 추정량과 어떤 값 D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간,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경우에는 아무튼 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했던 요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뻥 대신 닭이라고 요거 대신에 요걸 써가지고 표본 평균을 표준화해서 이번에는 이 t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만들어 줄 거야. 말이냐, 여기 강의 자료에다가 다 써놓긴 했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알파가 될 건데 여기에 세 개의 변이 있지. 그거를 비슷하게 x 바로 일단 다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세 변에 다 곱해주고, 다음에 세 변을 이걸로 나눠준다. 요것만 바뀐 거죠. 요것만. 여기 앞에서는 시그마 제곱을 알 때는 그냥 시그마를 해줬는데 이걸로 해줬었는데 그거를 S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때 눈치 빠른 학생들은 감이 왔겠지만 요 형태가 이제 바로 t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확률 변수를 아직 t라고 딱 해놓고 이게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D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알파에 대해서 1 빼기 알파가 확률이 1 빼기 알파가 돼야 되고, 그거는 이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랑 요 경계치, 이거는 그리고 T분포는 이게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놈이랑 요놈이랑은 서로 그냥 음수를 붙이는 관계인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가운데가 1-알파니까 요 양쪽 부분은 각각
2분의 알파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1이 되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서 요 경계치 값을 뜻하는 말이 바로 요거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로 열고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제가 소개한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로부터의 이 오른쪽 그 꼬리 확률 이게 2분의 알파가 되는데 근데 이게 자유도가 n-1인 t 분포일 때라는 것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거랑 이거랑 이제 같으니까 근데 요거 t 분포표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 파이썬의 이제 사이파이 스태츠를 쓰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 관계에서 관계로부터 d를 구하면은 곱하기 스몰 루트 이렇게 구한 거죠 지금.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S라는 놈은 사실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값인 거고요. 그러니까 표본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t 분포표를 보거나 아니면 사이파이 스태츠로 구할 수가 있고 왜냐면은 이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95% 신뢰 구간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알파가 0.0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알고 다 하는 거 n도 여기 안다 그랬고 다 아는 거니까 d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경우 x 바로 나타낸 모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방금 전에 이 d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예요, 뭐거? 뭐건데 요 뒤에다가 이걸 넣어준 거죠, 요거. 요게 D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 U에 대한 신뢰 구간이 요거 이하가 된다. 자, 그래서 예시가 있나? 예를 들어서 n이 10이고 이제 신뢰 구간이 95%일 때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은 알파가 0.05라는 말이죠. 그때 이거 구해보면은 요거죠. t의 2분의 0.05 이 세마이콜론하고 n이 10이니까 10 빼기 1 해서 t 0.025 세마이콜론 9 요거죠. 요거를 내가 이 사이파이 스탯으로 해보면은
들어서 이제 st.t를 하면 바로 나오고 t를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매개 변수가 하나짜리 분포니까 여기다가 9죠. 자유도가 9죠. 인버스 서바이벌 펑션 하고 그다음에 0.02호지.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기 값이 바로 2.262 정도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요거랑 같이 하면은 이런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 x 바랑 이 s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론은 소개를 한 거고 요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신뢰 수준 하에서 오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추정된 신뢰 구간은 오분산을 아는 경우에 추정된 신뢰 구간에 비해서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추론의 정확도라는 거는 정보의 양에 비례를 하게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정보가 없을수록 좀 더 부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이제 통계적 이 추정에서는 신뢰 구간의 길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예시에서 우리가 신뢰 수준 95%에서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1.96이라는 계수가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형태에서 요게 1.96이었단 말이에요. 앞에는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1.96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뭐 n이 10이라고 하면은 요 예시처럼 개수가 2.262로 커졌다 이 말이에요. 2.262.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 또 이제 참고로 표본 크기 n이 커질수록 n이 커지면은 t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랑 근사적으로 같아지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n이 한 30이 넘어가면은 거의 t 분포를 뭐 쓸 필요 없이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산을 그냥 모분산이라고 치고 하면 됩니다. 여기 써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모 표준 편차를 그냥 표본 표준 편차로 그냥 간주하고 다 반대로 말해야 되나?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간주를 하고 표준 정규 분포를 써가지고 우평균의 신뢰 구간을 산출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분산을 몰라도 n이 30 정도가 넘으면 그냥 음, 요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두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르는 경우에 우평균 구간 추정의 예시. 그래서 강남대 산업경영공학 전공 학생들의 몸무게를 알아보기 위해 이거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 같은데 84.9, 82.9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았다 가정하고 95% 신뢰 수준에서 평균 몸무게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때는 일단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잠깐만 내가 근데 지금까지 이러고 나서 얘기를 했구나. 미안합니다. 내리고 근데 이거 보면은 알죠? 여러분 제가 강의 자료 다 이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보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죠? 살짝 보고 이제 넘어가고 요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면 이걸 켜고
지금 이 리스트는 그대로 쓰면 돼요. 아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에 이제 저 뭐야 표본 분산을 구하려면은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샘플 민이 이제 그냥 이걸로 할게요. np.min 하면은 이게 샘플 민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 빼기 x 그래서 이거를 제곱한 놈을 다음에 이거를 썸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n 빼기 1로 해주면 나눠주면 되죠. n이 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나오고 이게 이제 표본 분산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은 표본 요게 아마 나올 겁니다. 요거요. 대략 1.4576이니까 1.46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S를 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야 요 T 0.025 세미콜론 6은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리고 왜 자유도는 왜 6이냐면 이게 7개니까 7개에서 자유도 1 빼가지고 이제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4469, 1.447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 했죠.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는 여기에다 넣고 여기다 나가는 요거의 개수. 그러면은 저거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요거를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모분산을 모를 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모분산을 알 때는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모분산을 모를 때는. 근데 모분산을 알 때는 파란색으로 해보죠. 모분산을 알 때는 이거고 이거는 82.27로 그러니까 얘보다는 4.497 얘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더 좁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모평균 간 차이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